에코프로비엠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연결 매출액이 7,797억 원. 이게 전분기보다 24%나 늘었고요. 특히 영업이익 490억 원인데 전분기 대비 무려 2,059% 증가했어요. 20배가 넘어요. EBIDA도 771억 원으로 157% 늘었고 표면적으로는 진짜 대단해 보이는데요. 네네. 숫자만 보면 뭐 입이 떡 벌어지죠.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근데 이 영업이익 급증 뒤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인도네시아 니켈 제론소 투자 관련 이익 이게 405억 원이 이번 분기에 딱 잡혔다는 거. 이게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싹 빼고 나면 실제 영업활동, 본업에서 개선된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 일회성의 영향이 그렇게 컸군요. 약간 착시 효과가 있었네요. 그래도 그 점을 감안해도 판매량 자체가 28% 늘어난 건 이건 진짜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고객사들 재고 문제도 좀 풀리고 뭐 주요 OEM들 신차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EV 쪽 말고도 그 전동 공구, PT 쪽이 51% 늘고 ESS 쪽은 무려 100%나 성장했어요. 2배잖아요. 이건 진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 같은데요? 네, 판매량 증가는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그 점은 뭐 부정할 수 없죠. 고객사 수요 회복, 이건 반가운 일이고요.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성장, 그 이면에 재무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 이걸 좀 봐야 합니다. 순차입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진 빚이 자기 자본에 비해 얼마나 되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지난 분기 87%였는데 이번 분기엔 99%까지 올라갔어요. 99%요? 와, 거의 자기 자본만큼 빚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100%에 육박한 거죠. 이유를 보면 아까 말한 그 인도네시아 투자건도 있었고 또 은행 대출 갚느라 현금은 좀 줄었는데 반대로 물건 사고 아직 돈 안 준 거, 매입 채무나 단기 차액금은 오히려 늘어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갚아야 할 빚 대비해서 현금이 얼마나 있나 보여주는 유동 비율, 이것도 114%에서 104%로 좀 떨어졌고요. 재고 자산도 전분기보다 한 9% 늘었어요. 하절기 대비 생산 늘렸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부담이죠. 물론 미래 투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당장의 재무 건전성에는 좀 경고등이 켜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직접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네, 부채 증가는 확실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압박이 있겠어요. 하지만 또 길게 보면 하반기나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할 부분도 꽤 많지 않나요? 고객사들 신규 공장 가동, 뭐 SOP라고 하죠. 그것도 있고 유럽 전기차 보조금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ESS 시장은 뭐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고요.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도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되거나 오히려 오를 거란 전망도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고객사랑 가격 연동 계약도 잘 되어 있어서 급격한 변동만 없으면 어느 정도 상세 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희망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 증가 기대감,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다 있죠. 근데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낮은 가동률입니다. 이게 계속 문제예요. 공장은 크게 지어놨는데 캐파는 큰데 실제 돌아가는 비율은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고정비 부담이 커져요. 기계 감가상각비, 인건비 이런 거요. 이게 수익성을 계속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생산 효율화하고 원가 절감 노력한다며 가공비 20%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는데 근본적으로 공장이 더 생생 돌아가지 않으면 한계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아, 가동률 문제. 이게 진짜 숙제군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미래 먹거리 준비는 되게 착실히 하는 것 같던데요.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잘하던 하이니켈 말고도 새로운 무기들을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MR이라는 신소재. 이건 성능 대비 가격이 좋아서 중저가 전기차 시장 잡겠다고 하고 LFP, 리튬 인산철이죠. 이건 중국 거 말고 우리도 만들겠다. 특히 ESS 시장 성장세에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 검증 시작한다니까 이거 좀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네, 신제품 개발,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건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죠. 그건 맞습니다. LMR은 파일럿 테스트는 끝났고 이제 고객사 샘플 검증 중이라고 하니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고요. LFP는 특히 탈중국 소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근데 이것도 실제 양산 들어가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 같은 거, 탈중국 공급망 구축 노력,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을 키운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 양면성이 있는 거죠. 빛과 그림자랄까?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그 OBB 법안 있잖아요. 중국산 배터리 부품 규제하는 거, 이것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우리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던데요. 탈중국 흐름이 더 강해지면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OBB 법안 수혜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중국이 좀 더 용이한 편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아직 미국 정부의 최종 세부 지침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특히 생산세액 공제, MACKR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너무 앞서서 막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주요 고객사, 삼성 SDI 같은 곳에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일부 전기차 시장, 특히 북미 시장 성장세가 정책적인 영향 같은 걸로 좀 주춤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외부 변수들은 여전히 커요. 그래서 연초에 회사가 제시했던 연간 출하량 목표 10만 톤이었나요? 그거 달성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솔직히.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이 2025년 2분기에 판매량이 늘고 특히 그 일회성 이익 덕분에 외형적으로는 아주 인상적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MR, LFP 같은 신기술 개발이나 탈중국 공급망 구축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가동률은 낮은 이런 만만치 않은 내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주요 고객사 상황이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외부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에코프로비엠이 현재의 이런 재무적인 부담 또 점점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을지,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도 확실한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